이번에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개념에 대한 개념적 이해 정도가 되겠죠. 개념이 뭐냐, 뭐 이 얘기인데 우리가 개념과 단어,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 개념에는 그 IB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할 때 이 개념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개념 기반 탐구 학습 뭐 많이 들어보셨죠?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이 단어랑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단어는 개념을 표현하는 도구예요. 그죠? 그래서 다양한 단어들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죠.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단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문해력이 좋아지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면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단어를 개념적으로 알지 못하면 단순한 단어를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것이지 문해력, 읽고 쓰고 새롭게 해석해내는 이러한 능력들이 높아지는 거랑 어떤 뭐랄까 직접적으로 결과를 내질 않는다.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개념과 단어를 좀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.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. 이 개념이란 뭐냐? 그래서 이 개념은 사전적으로 사물이나 상황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류하고 범주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이 되는 어떤 생각들, 아이디어들이죠. 발상. 또는 관념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 단어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단어를 분류할 수 있겠죠. 유사한 것들이라든가 어떤 특성이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분류하거나 범주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개념이라고 합니다. 그럼 IB나 교육학에서 왜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?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상대방과 소통하게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바로 그 개념을 정의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다 이 말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현상이나 문제를 접근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다가갈 수가 있고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또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. 우리가 쓰는 언어들 중에는 제가 여기서 하이라이트 해놓았듯이 사랑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관심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단어이면서도 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 갖고 있죠.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똑같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랑의 개념적 이해가 다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서로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다르면, 다시 말해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르면 싸울 수 있죠. 나는 사랑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나 행동한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.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개념을 밝힌다라고 하는 건 서로 소통을 통해서 그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사랑이나 행복 이런 것들은 간단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.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컨셉이죠. 컨셉 영어로. 개념은 이 IB 교육 과정의 틀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식은 어떤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또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죠.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그것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개념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영역에서 교육은 지식을 다루는 곳이니까 그죠? 특정 기원이나 주제 또는 시간적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야 라고 동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. 근데 집단과 집단 간에 그 개념을 달리 이해하고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갈등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.
따라서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시대를 초월하고 보편적인 아이디어를 가리킨다. 이 얘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수정하거나 교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현실을 꿈꿀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IB 프로그램에서 개념을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이 또는 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.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? 이걸 좀 개념적으로 좀 이해해 보자라는 거죠.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 또는 기존에 있는 지식을 잘 습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겠어요? 교육?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그림을 딱 봤을 때, 그렇지. 교육은 이런 거지. 선생님이 기존에 있는 지식을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지. 라고 생각하면, 안타깝게도 이거는 21세기에는 맞지 않은 교육 개념인 거죠. 그러니까 이 말은 개념은 변화한다라는 거예요. 변화된 개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 개념이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를 설계하거나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.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세기, 지금은 21세기죠. 19세기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. 19세기에 일반 사람들이 동의했던 교육의 개념이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. 근데 놀랍게도 1946년에 에드가 데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됐죠. 1946년이니까. 이 경험의 원뿔이라는 걸 제시해요. 그죠? Cone of Experience. 이거 많이 보셨던 내용들이에요.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보시면 퍼센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효과적인 학습이 뭐냐, 교육이 뭐냐라고 했을 때 10%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건 읽는 거예요. 읽는 거. 그 다음에 20%에 해당되는 거는 what they hear, 듣는 거예요. 듣는 거. 30%는 what they see, 보는 거. 맨 밑에 내려오시면 90%. 교육의 효과가 가장 좋은 거는 뭐냐? 여기 보면 simulate model, 그 다음에 experience lesson, 뭐 체험 학습도 해당이 되고요. 그 다음에 design performed presentation to real things. 그래서 이 에드가 데일의 이 cone of learning, 그 경험, 학습의 원뿔이죠. 이 모델이 이제 뭐 이게 정확하게 10% 20%를 구분할 수 있느냐, 정확성에 대한 뭐 어떤 문제 제기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교육 이론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.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역량 중심 교육이다. 그다음에 뭐 체험 학습이다.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봐라. 일방적인 강의,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은 교육 학습에 효과적이지 않다. 사실은 90% 효과가 가장 높게 하려면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로 서서 스스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함께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최고의 학습 효과가 일어난다. 즉 실질적인 그 학생들의 역량이 높아진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죠? 교육의 개념이 바뀌었다 또는 다른 방식의 교육의 개념을 교육을 개념적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의 행동, 우리의 제도는 바뀌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IB에서는 이 개념 중심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다시요. 개념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또는 이 사회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 자, 사랑과 행복 아까 얘기를 했었죠. 예.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이해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가 좋은 것으로 지각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서로 달리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또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말은 교육학적으로 또는 IB 프로그램에서 개념적 이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개념적 이해. 왜냐하면 개념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구조, 즉 지식이죠. 이게 구조를 이해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고 논의의 대상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고 또는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개념적 이해는 바로 비판적 사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사랑이나 행복보다 조금 더 복잡한 사회적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좀 더 체계적이고
좀 더 비판적인 개념적 이해가 필요합니다.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든가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성과주의라든가 이런 식의 개념들에 대해서 또는 이념들에 대해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다. 즉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은 정책이나 제도 또는 개선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정리해보죠. 개념은 경험을 조직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표현할 때 다양한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개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. 그래서 개념을 탐구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너의 이해와 나의 이해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경험을 조직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경험의 효과를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것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확장 가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IB 프로그램 또는 많은 현대 21세기 교육에서는 이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는 개념 중심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간단한 개념이든 복잡한 개념이든 상관없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정신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념적 이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정신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.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